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학 합격을 이끌어줄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원샷 1, 2, 3 핵심 이론, 오늘 다룰 주제는 바로 항상소득 가설과 생애주기 가설입니다. 맞아요. 우리 잠들기 전이나 버스, 지하철에서 편하게 들으면서 핵심 정리하는 시간이죠. 오늘은 소비 이론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이 항상소득 가설과 생애주기 가설을 아주 그냥 뿌리까지 뽑아서 완벽하게 정복해 보겠습니다.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개념이니까 지금부터 귀 쫑긋 세우고 집중해 주세요. 자, 근데 이 이론들이 도대체 왜 나왔을까요? 그걸 알려면요, 옛날 경제학자들이 머리를 싸맸던 아주 재미있는 미스터리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바로 소비의 수수께끼라는 건데요. 이 미스터리의 핵심 질문 바로 이거였어요. 아니, 왜 소비 데이터를 보면 서로 말이 안 맞지? 경제학자 사이먼 쿠즈네츠라는 분이 데이터를 쭉 분석하다가 정말 이상한 점을 발견한 거예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뭐가 문제였는지 딱 보이죠? 왼쪽 단기 데이터를 보니까 소득이 늘어날수록 저축하는 비율이 높아져요. 쉽게 말해서 부자일수록 더 많이 저축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오른쪽 장기 데이터를 보니까요, 수십 년에 걸쳐서 사회 전체의 소득이 엄청나게 늘었는데도 저축하는 비율은 거의 그대로였다는 겁니다. 아니 잠깐만요. 단기적으로는 부자가 더 저축하는데 길게 보면 다들 비슷하게 저축한다고요? 이거 완전 모순이잖아요. 그쵸? 경제학자들은 이 말도 안 되는 수수께끼를 반드시 풀어자만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바로 사람들의 단기적인 소비 행태를 보여주는 단기 소비 함수입니다. 단기 소비 함수, 수식은 아주 간단해요. C는 A 더하기 BY. 여기서 C가 소비, Y가 소득인 건 다 아시죠? 중요한 건 A랑 B인데 A는 뭐냐면요, 내가 소득이 한 푼도 없을 때도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쓰는 돈, 이걸 기초소비라고 해요. 그리고 B는 소득이 100만 원 늘었을 때 소비가 얼마나 느는지, 이걸 한계소비 성향 MPC라고 부릅니다. 아주 중요하죠? 자, 이 단기 소비 함수의 진짜 핵심, 바로 평균 소비 성향, 그러니까 APC가 한계 소비 성향 MPC보다 항상 크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했던 기초 소비 A 때문이에요. 소득이 0일 때도 쓰는 돈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소득이 점점 늘어날수록 전체 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 즉 APC는 줄어들게 됩니다. 아하, 바로 이것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부자들이 더 많이 저축하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어때요? 딱 들어맞죠? 오케이. 그럼 이제 두 번째 단서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시야를 확 넓혀서 우리의 장기적인 소비 패턴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장기 소비 함수는요, 훨씬 더 간단해요. C는 BY. 딱 보면 뭐가 다르죠? 맞아요. 기초 소비 A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주 길게 보면 소득 없이 소비만 하는 기간은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가 저기 원점에서 딱 출발하는 직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장기 소비 함수의 핵심은 뭐다? 평균 소비 성향 APC랑 한계 소비 성향 MPC가 항상 똑같고 일정하다는 겁니다. 원점에서 시작하는 직선이니까 기울기가 일정하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사회 전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부자가 되어도 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그대로 유지된다는 뜻이에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맞아요. 쿠즈네츠가 발견한 장기 데이터랑 정확히 일치하잖아요. 와, 근데 여전히 단기 양상이랑은 말이 안 맞아요. 그쵸? 자, 그럼 이 풀리지 않는 모순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이때 두 명의 명탐정이 등장합니다. 바로 밀턴 프리드먼과 프랑코 모딜리아니. 이 분들이 내놓은 두 가지 기가 막힌 이론이 마침내 이 수수께끼를 풀어버립니다. 첫 번째 탐정, 프리드먼의 항상소득 가설입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정말 단순하면서도 강력해요. 뭐냐면 사람들은 지금 당장 버는 돈으로 소비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앞으로 내가 평생 꾸준히 벌 거라고 예상되는 평균 소득, 이걸 바로 항상소득이라고 하는데 이걸 기준으로 소비 계획을 짠다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의 월급은 항상소득이고요. 갑자기 생긴 보너스, 로또 당첨금 같은 건 임시소득이에요. 사람들은 이런 임시소득은 대부분 저축하고 소비는 항상 소득에 맞춰서 꾸준히 유지한다는 겁니다. 와, 정말 그럴듯하죠?
자, 두 번째 탐정, 모딜리아니의 생애주기 가설입니다. 이 가설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아예 자기 인생 전체를 놓고 소비 계획을 짠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창 돈 많이 버는 젊을 때는 열심히 저축을 해서 나중에 은퇴해서 소득이 없을 때 그 돈을 쓰면서 평생 동안 비슷한 수준으로 소비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소비는 현재 소득 Y뿐만 아니라 내가 평생 모은 재산 W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결국 이 두 이론의 공통점은 뭐다? 소비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정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두 천재적인 이론이 어떻게 그 지긋지긋한 수수께끼를 풀어내는지 그야말로 아하 하는 순간을 그래프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어떻게 딱 맞춰지는지 보여드릴게요. 집중하세요. 자, 이 그림 정말 중요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 단계씩 와보세요. 1단계. 우리는 특정 시점에서는 하나의 단기 소비 함수 SRC 곡선 위에서 소비를 해요. 그쵸? 그런데 2단계. 시간이 흐르고 경제가 성장해서 우리의 항상 소득과 자산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3단계. 바로 우리의 소비 수준 자체가 올라가는 거예요. 즉, 단기 소비 함수 곡선 자체가 위로 쭉 이동해 버립니다. 기초 소비가 커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4단계. 이렇게 시대가 바뀔 때마다 위로 이동한 단기 소비 함수들이 있잖아요. 이 점들을 쭉 연결하면 와, 보이세요? 놀랍게도 원점에서 출발하는 장기 소비 함수 LRC가 만들어집니다. 바로 이거예요. 단기와 장기의 모순이 완벽하게 해결되는 순간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거의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좀 복잡하죠? 괜찮아요.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이 표 하나면 시험장 들어가기 직전에 1분 컷으로 복습 끝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세요. 단기랑 장기 모든 게 비교되어 있죠. 시험에서는 특히 저기 관계 부분, ABC랑 MPC 관계, 그리고 결정 요인의 차이를 콕 집어서 물어보는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와요. 단기는 APC 거보다 MPC, 장기는 APC는 MPC, 단기는 현재 소득, 장기는 항상 소득, 혹은 생애 자산. 이 두 가지만큼은 정말 별표 5개 치고 꼭 암기해 주셔야 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경제학 참 쉽지 않죠. 공부하다 보면 가끔 어렵고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 저도 정말 잘 압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어려운 개념을 결국 이해해낸 것처럼 여러분은 충분히, 정말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꾸준함이 결국 합격을 만듭니다. 제가 항상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오늘 정말 어려운 소비 이론의 끝판왕을 정복하시느라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원샷 투쓰리 시간에도 또 다른 핵심 이론으로 여러분의 합격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아, 그리고 혹시 공부하다가 이거 뭐였지? 하고 궁금한 점이 생기면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아시죠? 네이버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 카페로 오시면 됩니다. 거기 오시면요, 여러분처럼 열심히 공부하는 많은 수험생 동료들이 있고요. 또 실력도 좋고 아주 친절한 우리 조교님들, 그리고 물론 저 짱 박사가 여러분의 질문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그리고 카페에서 또 만나요. 파이팅!